안녕하세요. 오늘은 16조 해드릴게요. 16조가 보시면 절차의 무효인데 16조 1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주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하고 그 다음 16조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무효시키는 거거든요. 46조가 먼저 있어야 16조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무효로 할 수 있다거든요. 이건 재량사항이라는 거. 그 다음에 16조 1항 단서 보시면 82조 2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내지 아니하면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내지 아니하면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요거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82조 2항을 먼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82조 2항이 뭐냐면 특허 출원인이 아닌 자가 심사 청구를 했어요. 심사 청구한 이후에 특허 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했어요. 그러니까 제3자가 심사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했는데 명세서에서 그 청구항의 수가 증가했어요. 청구항의 수가 증가해가지고 증가된 청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 청구를 특허 출원인이 내야 된다. 요거 법조문이 우리가 82조 2항이거든요. 요거 증가된 청구항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내야 된다. 요게 이제 82조 2항이다. 여기 이제 82조 2항인데 여기 보시면 증가된 청구항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내야 된다. 심사 청구를 안 냈으면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한다.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한다거든요. 요게 왜 존재하냐면 우리가 16조 1항 단서가 존재하기 전에는 16조 1항 본문으로 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16조 1항 본문으로 처리하면 본문으로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청구항이 늘어났어요. 청구항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안 냈어요. 심사 청구를 안 내면 우리가 16조 1항 본문에 따라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특허에 관한 절차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특허의 절차가 출원을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 청구를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명세서에 관한 보정 절차를 무효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헷갈렸어요. 사람들이 청구항이 늘어난 경우에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는 게 뭐냐? 청구항이 늘어난 경우에 뭘 무효로 하는 거냐? 청구항이 늘어났는데 심사 청구를 안 냈다. 청구항이 늘어났는데 심사 청구를 안 낸 경우에 뭘 무효로 한다는 거냐? 출원을 무효로 한다는 거냐? 심사 청구를 무효로 한다는 거냐? 아니면 보정을 무효로 한다는 거냐? 요게 헷갈렸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16조랑 단서를 만든 거예요. 16조랑 단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보정을 무효로 한다. 여기서 보정을 무효로 한다라고 이제 그 명시를 한 게 16조랑 단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 내려면 여기 보정에 관한 절차 말고 출원을 무효로 한다. 요거 출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면 오답인 거고, 심사 청구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하면 오답인 거예요. 그러면 명세서에 관한 보정 절차를 무효로 한다. 요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옳은 선지인 거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16조 1항에 따라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잖아요. 무효로 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16조 2항은 무효 처분의 취소예요. 무효 처분의 1항에서 무효로 한 거를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어느 경우에 취소를 할 수 있냐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라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이랑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중 빠른 날 있잖아요. 이 빠른 날까지 이제 그 청구에 따라서 이 빠른 날까지 보정 명령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서 무효 처분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요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요거 빠른 날,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고, 또 정당한 사유, 요것도 포인트인 거고, 또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요게 이제 주체가 또 포인트인 거고, 예를 들어서 무효 처분을 취소를 청구를 했어요. 16조 1항에 따라서 무효 처분한 거를 16조 2항에 따라서 무효 처분 취소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뭘로 불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24조의 2항으로 불복하는 거예요. 보시면 224조가 뭐냐면 224조의 2가 뭐냐면 불복의 제한이라고 해가지고 보정각하 결정, 특허 여부 결정, 특허 취소 결정, 심결 또는 요런 거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불복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224조의 의 1항이거든요. 근데 224조의 의 2항은 뭐냐면요. 1항에 따른 처분 이외에 처분의 불복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다거든요. 근데 16조 2항에 따라서 무효 처분을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224조의 2항에 따라서 불복을 하는 거예요. 행정심판 행정소송법 따라서 이제 불복을 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16조 3항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1항에 따른 무효처분, 2항에 따른 무효처분 취소할 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해야 된다 이거거든요. 요게 이제 또 16조 3항인데 포인트 첫 번째가 일단은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요 주체 알아두기이고, 포인트 두 번째가 뭐냐면 1항에 따른 무효처분이랑 2항에 따른 무효처분 취소 있잖아요. 둘 다 처분 통지서를 송달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포인트 두 번째인 거고, 포인트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46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고 보정명령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하지 못하면 16조에 따라서 이제 무효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46조에 따른 보정명령 받은 자가 16조에 따라서 이제 무효처분 할 때 처분 통지서를 송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46조에 따른 보정명령 받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특허권이 특허료 안내 가지고 소멸했어요. 특허권이 특허료 안내서 소멸했어요. 특허료 안내서 소멸한 거는 46조에 따라서 보정명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처분 통지서 송달 안 해요. 아시겠죠? 16조 3항에 따라서 처분 통지서 송달 안 해요. 그러니까 46조에 따른 보정받은 자가 16조에 따라서 무효처분 할 때나 무효처분 취소할 때는 여기 처분 통지서를 하는 건데 여기 46조에 따른 보정 명령 받지 않고 예를 들어서 특허료 안 내고 특허권 소멸한다. 요거는 처분 통지서 송달 안 해요. 됐죠?